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 장 또 시작이 됐고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옆으로 이제 횡보 정도 하는 시장이었는데, 오늘의 흐름도 결국에는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시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요즘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수렴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렴 구간의 끝단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주가 결정을 지어야 돼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죠. 오늘도 보면은 아침에 그 5일선 부근에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21선까지 일단 올렸는데 21선과 5일선 사이에 오늘은 갇혀 있는 분위기죠. 여기서 아마 이제 오늘 21선 탈출 못할 거고요. 또 밑으로도 많이 빠지지는 않을 테니까 왔다 갔다 정도 할 것 같고, 오늘 이제 미국의 야간 선물이 이미 나스닥이 좋은데 지금 현재 0.6%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뭐 크게 하방 위험은 오늘은 일단 좀 없는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이 위쪽으로 지금 상방을 타진을 하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신고가가 장중에 한번 났었죠. 금요일 날. 그랬다 이제 밀리면서 끝났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많은데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그래도 미국 시장은 이제는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측이 있고,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올해까지는 더 전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요번 일주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11월 5일 날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뭐 상방을 바로 뚫지 못할 거고요. 옆으로 이제 횡보한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이제 뭐 대선 이슈라든가 또 이제 FOMC 때 금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소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한 번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번 주에 있을 그 빅테크들 실적을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들이 많죠. 메타나 애플이라든가 여러 군데들 이제 실적 발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으로 한 번 더 상방으로 좀 가주지 않을까 하는 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12월 달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럼 상방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11월 달에 금리 인하 부분은 일단은 그 마이너스 0.25에 대한 그러니까 0.25%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9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높게 지금 시장이 점치고 있죠. 이번 주는 어쨌든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지만 중요한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점쳐볼 수 있는 고용 이벤트가 있죠. 지금 연준에서 제일 지금 눈여겨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고용이 되겠죠. 그래서 졸트도 있고요. 구인구직 이것도 있고 또 ADP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 이벤트는 아무래도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있죠.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지금 예상보다 조금 덜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용이 예상보다 조금 덜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고용 또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대선 이벤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흔들림이 오게 되면은 만약에 고용이 좀 부진하면서 흔들림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뭔가 매수 기회를 좀 삼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용이 이제 흔들린다는 뜻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 금리 인하를 11월 달에는 안 할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고용이 조금 덜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또 부추길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실적이라든가 또 이제 고용 이벤트, 고용보고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차트 자리도 지금 뭔가 좀 이제 고점 부근이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좀 그 과매수 구간이에요. 사실 기술적으로 봐도 스토캐스틱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그 나스닥 스토캐스틱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과매수 구간으로 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과매도 구간입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장은 단기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인가? 또 미국 시장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것인가? 그럼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 시장은 안 흔들릴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점쳐본다면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 시장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워낙 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은 이번 주는 조금은 좀 이벤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장이 좀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오히려 좀 낙폭이 커지는 하락을 이제 고용보고서 또는 뭐 대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좀 기다리는 전략도 지금은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번에 빠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본다면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거의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반등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31일 날.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빠졌죠. 그리고 이제 본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서 이제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닥은 잡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이격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라는 보조지표인데요. 61선 이격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61선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이런 이제 보조지표인데 이 보조지표를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61선 이격도가 80 밑으로 빠진 적이 몇 번 안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나왔던 저점보다 더 많이 내려갔던 적이 몇 번 안 됩니다. 이제 제일 이제 뭐 대표적으로 2000년 이후에는 언제 빠졌느냐면요. 2008년하고 그리고 2020년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이격도가 80 이하로 빠진 거, 61선 이격도가. 2008년도에는 뭐였냐면은 뭐 다 아시지만은 금융위기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리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였죠.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 시장의 심리가 삼성전자를 어디까지 밀어내렸냐면은 결국 코로나 부분까지 밀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정도의 어떤 낙폭과대가 지금 삼성전자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는 매수 심리가 조금씩 발동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려면은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바닥 심리는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불안감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많이 이제 반영이 됐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이제 HBM을 블랙엘 쪽에 납품하는 이벤트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에 대한 또 얘기들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다시 또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저점은 잡았다고 봐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엄청나게 요즘에 부진했던 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기는 어쨌든 10월 말은 지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과 아직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FOMC 때까지는 어쨌든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면서 시장이 빠질 때 매수할 준비들을 좀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은 이제 똑같습니다. 다음 주 대선, 그리고 대선 다음 날부터 또 FMC예요. 그 다음 날, 대선 다음 날이 FMC 금리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쨌든 좀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면서 현금을 조금 보유하시면서 만약에 그 전에라도 빠진다면은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징적인 섹터들을 본다면은 오늘 뭐 전기차 쪽, 2차전지 쪽 안 볼 수가 없겠죠.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시가는 상당히 빠져 시작했다가 양봉을 내고 지금 이제 상승권까지 올라와 있네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을 걸로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는 이번에 GM 실적을 보더라도 전기차 쪽에서 실적이 호전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테슬라는 뭐 서프라이즈를 냈죠. 전기차 쪽이 이번 3분기 실적들이 뭐 소재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크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오늘 반등이 나오지만은 또 뭐 내일은 또 음봉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전기차 쪽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단기 대응을 말씀드렸죠. 단기 대응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젠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반등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 이제 바닥을 좀 그리고 힘을 좀 모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44만 원을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올해 12월 되면은 40만 원 단 넘어가 있지 않을까. 또 오늘 LNF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데 다 뭐 차트들이 다 이번에 고점 만들고 한번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 형태죠. 이거 돌파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번에 돌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돌파가 될 걸로 봅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이제 뭐 강한 쪽들이 보니까 장비 쪽들이 또 강해요. 윤성 FNC 같은 경우도 이제 10% 넘게 올라오고 있고, 또 그동안에 상당히 좀 그 전기차도 움직일 때 잠잠했던 재활용 섹터들, 이쪽도 이제는 그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세비캡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5% 반등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장 반등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 쪽이 반등이 전고점을 이제 넘게 되면은 이제 2차전지 쪽도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그거는 실적 시즌 이후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실적 시즌 동안에 2차전지 쪽은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훅 사지 마시고요. 조금씩 사세요. 여유 있습니다. 바로 뭐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아가신 형태로 해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장비 쪽이 상당히 좀 괜찮고요. 그리고 소재 쪽을 사시려면은 일단 대장주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쪽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응급제 쪽도 있죠. 뭐 그런 쪽들도 이제 종목들 찾으셔가지고, 모아가시는 걸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 이제 12월부터는 내년도부터의 2차 전지 실적 상승을, 반등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실적 시즌 동안에는 모아가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반도체도 오늘 오르고 있죠. 반도체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뭐 매물 맞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재료 노출성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훅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죠. 단지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오늘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네오셈이라든가 뭐 JNTC, YC 이런 이제 종목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이 반도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쪽에서 또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 전망을 이끌고 있는 건 아무래도 계속해서 엔비디아하고 AI이기 때문에 뭐 네오셈 같은 종목들, 뭐 또 JNTC 유리기판 쪽, YC, 뭐 삼성전자에 또 납품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가지고 시세를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은 이제 사셔야 될 구간이고요. 지금 이제 뭐 모아가기 구간이다. 반도체도 낙폭과대 구간이에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모아가기 구간이다라고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또 바이오 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죠. 바이오 쪽은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로 좀 빠졌는데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제 대장주인 알테오젠 크게 빠지지 않고 있죠.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펩트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쪽도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됐죠. 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가 코스닥을 주도하는 이제 주도 섹터인데, 이 세 섹터가 한꺼번에 올라가 버리면은 지수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늘 이 세 섹터는 이제 수건 돌리기를 합니다. 어디가 올라가면은 어디가 좀 빠지고, 어디가 빠지면 또 어디가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바이오도 이 정도 쉬었으면은 반등이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바이오 쪽도 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는 종목들 계시면은 그런 것들 뭐 찾으시고, 또 뭐 바이오 대형주들, 코스닥 100이나 200에 있는 대형주들 중에서 찾으시면은 제일 쉽다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원전주들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원전주들은 체코 이벤트가 완성될 때까지는 스몰 올라갈 겁니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으로 해서 한 23,000원 부근이면은 한 번은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거예요. BHI는 너무 많이 갔네요. 비중 좀 줄여야 될 거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갔는데, 대장주들 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종목들로 빠지면은 샀다가 또 오르면은 매도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형태의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화학주도 갑니다. 오늘 올라가죠. 화학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중국 경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때문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오히려 팔자 말씀드립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화학 섹터에 잘 안 먹힌다. 왜? 중국의 화학 공장들 너무 많이 서가지고 공급 과잉이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주들 올라가죠. 시프트업 때문에 올라갑니다. 게임주들도 반등시 매도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게임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게임이, K게임이 중국 게임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고, 아시아권에서의 게임 그 산업이 우리나라 주도권에서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크게 보지 못한다. 반등시 매도다 말씀 좀 드리고요. 웹툰주들도 올라가는데, 이쪽도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스튜디오 미러 같은 종목도 올라가는데, 이쪽도 반등시 매도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STO 쪽 움직이는데, STO 쪽은 제가 모아가자 말씀드렸죠.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습니다. 법안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법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법안이 제출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모아가기 하면 되는 섹터가 STO 쪽이고요. 뭐 갤럭시야 SM이나 머니터리나 또 이렇게 뭐 음봉 나올 때 조금씩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이제 미리 뭐 말씀을 좀 이제 드린 것 같습니다. 변동성에 대비를 좀 하시고, 오늘 이제 올라가니까 참 좋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이제 그런 장이라기보다는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빠지고 이렇게 될 상황이 좀 크고, 또 실적 발표도 하게 되면은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또 오르락 내리락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좀 대비를 좀 하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고용보고서라든가 대선 때문에 시장이 좀 한번 크게 흔들릴 때, 그때 한번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미국 대선 때까지는 그런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월요일 거인의 시선 신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